반갑습니다. EBS 소방직 소방관계 복교 강의를 맡은 김종상입니다. 앞서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간절함,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꾸준함을 가지고 소방관계 복교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실 소방관계 법규는 총 4가지 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소방기본법, 두 번째가 소방시설 공사업법, 네 번째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법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4가지 법에 대해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공채에서는 실제 시험 문항수가 최근 3년 연속으로 5문항씩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채 복규 공부하시는 분들은 5문항씩 골고루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 특채가 있습니다. 경력 채용 중에서 소방학과 관련 학과 졸업하신 분들이 시험 치실 때 경력 채용에서는 기본법 10문항, 그리고 설치유지법 10문항, 이렇게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미리 잠깐 말씀 좀 드리고요. 경력 채용 학과 특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법하고 설치유지법에 관련된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수업 진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초 2개월 과정으로요. 이게 이제 한 32시간, 32강 정도 나오게 될 건데, 기본 이론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때는 소방관계법규 원문에 대해서 해석하는 수업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문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3가지 문서에 대한 기본 이론을 원문으로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 2개월 과정으로, 그리고 2개월 과정으로 요약정리. 그래서 이제 한번 원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각 법들에 대한 시험에 나오는 중요도 높은 요점 정리 시간을 한번 가지고,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예상 문제 풀이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후 2개월 과정은 요약 정리 후 예상 문제. 이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기본 교재, 이론, 예상 문제 교재를 이용해서 수업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 2개월 과정으로 계속 32강, 30강 정도 내외 수업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기출문제. 그래서 제가 2007년 이후로 그 문제들을 다 복원한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 기출문제까지 해서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2개월 정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때는 이제 기출문제 집이 이제 별도로 출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 맞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 진행해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2개월 과정으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파이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법들마다 4가지 법들마다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이라고 해서 최종 모의고사를 하고 마지막 시험 전 동형 모의고사까지 하는,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문제집이 한 개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8개월 과정이면 아마 충분히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 거의 다 아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 전에 보통 이제 학원가에서 보통 마지막 시험제 그해 시험 대비하는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8개월 과정만 충분히 숙독하시고 숙지하시면 아마 충분한 높은 점수, 저는 최대한 만점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 90점 이상의 점수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의 공채에는 평균 평점대 합격 점수대가 한 70점대,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한 80점대 점수가 나왔고, 그 학과 경력 채용이 이제 아무래도 법규 문제 자체가 기본법하고 설치법 2가지 법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남자들의 보통 평균 점수가 한 80점 합격 점수대가, 여자 90점대까지 올라가야 10점 좀 높죠. 아무래도 시험 법규 과목이 2과목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 그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 이상 분명히 받으실 수 있도록 이 8개월 과정을 꾸준하게, 그리고 간절함 가지고, 그리고 재밌게 수업 진행해 보시면 아마 충분히 도움되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저하고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 진행을 쭉 하시게 될 건데, 별도로 노트화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은 저하고 수업하실 때 필요한 건 교재하고 자 하나는 꼭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수업 중간에 교재에다가 밑줄 그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기하는 내용들은 교재에다가 필기를 좀 할 겁니다. 중간중간. 그리고 이때 제가 좀 길게 이제 필기되는 것들은 미리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내용들은 연습장에다가 한번 쭉 받아 쓰신 다음에 포스트잇에다가 따로 조그맣게 쓰셔가지고 그 교재 페이지에다가 붙여놓는 방식으로 수업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노트화를 따로 만드신 건 언제부터 필요하시냐면, 기본 이론 끝난 다음 요약 정리 자료집은 제가 따로 드릴 겁니다. 항상 그 매 과목마다 요약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거고, 따라서 여러분께서 따로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예상 문제 풀 때, 그리고 기출 문제 풀 때, 모의고사 풀 때, 여기 이 문제 풀이 때부터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제 각 문제들의 오답 노트라고 하죠. 그래서 각 과목별로 이 오답 노트를 한 개 만드시는 건 정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 풀이 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공부가 진행이 되고, 그때 노트를 한 개 만드셔가지고 틀린 문제 또는 제가 수업 중에 문제 풀이했는데 생각이 안 나고 암기가 안 됐던 문제들만 그 문제 해설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각 문제 위주로 노트를 만드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처음 공부 시작하실 때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교재를 쭉 읽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교재를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밑줄 긋고 별표 체크해가면서 한번 공부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따로 노트 만드실 필요는 없이 다음 과정 우리가 요약 정리하고 예상 문제 풀이 할 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께서는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 정리하시면 충분히 시험장 가시면 다 아는 문제가 출제될 걸로 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서술형 시험이나 논술형 시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시고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공부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놓치지 말고 잘 들으시고 잘 보고 밑줄 그어놓은 내용들을 한 번 더 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굳이 막 쓰시는 공부보다는 잘 듣고 잘 보시는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실제 여러분께서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고,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시험에 실제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문제 풀면 뭐 거의 다 모르는 문제들 될 거고 뭐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초이론 전체적으로 이 시험이 어떤 과목인지, 그 과목에서 어떤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를 많이 들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첫 시작으로 이번 시간은 총 2개월 과정으로 기초 이론인데 이 소방법에 대한 4가지 법에 대한 원문 해석 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재로 보면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께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제일 먼저 법률의 구분 그리고 소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잠깐 펼쳐보시면 제일 첫 페이지에는 차례가 나오죠. 목차. 제일 처음 넘기자마자 머릿말은 뭐 안 보셔도 되고요. 머릿말 넘어가고. 4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 보시게 되면 차례가 나옵니다. 목차. 제 1편이 법률의 구분과 소방법의 종류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소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법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공부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편이 이제 기본법에 대한 거, 그리고 3편이 공사법, 4편이 설치유지법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4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그리고 마지막에 부록은 이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조금 더 추가로 자료 만들어 놨고 총 4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실 건데, 자, 그 중에 제 1편입니다. 법률의 구분과 소방법의 종류. 한 장 넘겨보시면 제 1편 나오죠, 그죠? 자, 근데 교재 보기 전에 저하고 칠판 잠깐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필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내용은 듣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시험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교재를 같이 보면서 밑줄 긋고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에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문서는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또 반면에 뭐가 있냐면 시행령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법하면은 뭐 법만 아시는데 모든 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문서로 구성이 돼요.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법을 만드는 거, 법을 만드는 게 누가 만들죠? 누가?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근데 요새 뭐 많이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국회의원들이 법을 자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법은 입법부인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게 돼요. 그게 어떤 법이든지 간에. 자,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 그 법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나 혹은 양식지, 그 법을 지켜나가기 위한 뭐 일자나 금액이나 또는 절차 과정성에 필요한 서식 같은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일일이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들에 보게 되면 제일 뒤에 별표나 서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예 없어요. 그냥 법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법을 쭉 읽다 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조, 항, 호, 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법은 전부 다 조항호목이에요. 시행령도 조항호목, 시행규칙도 조항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제1조, 뭐 제2조 이렇게 만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각 조 안에, 조 아래에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을 때 뭐라고 한다? 1항, 2항이라고 읽어요. 그럼 1항 안에 다시 또 아래쪽으로 숫자 1, 2, 3, 4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를 읽을 때는 우리가 1호, 2호라고 읽고요. 또 호 안에, 또 호 아래쪽으로 가나다라로 법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조항호목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는 문서들이고 어떻게든 조항호목이 구성이 되게끔 법률들을 만들어야. 그럼 처음에 국회에서 그 소방기본법이 됐든 공소법이 됐든 그 법의 조항호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걸 읽다 보면, 이 법을 읽다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또는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조 2항을 읽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만들지 않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로 시행령이고요. 이 시행령이 뭘로 만든 문서? 대통령령으로 만든 문서입니다. 그럼 결국 시행령, 시행규칙 되는 이 아래쪽 문서들은 전부 다 이제 어디서? 행정부에서 만듭니다. 입법부에서 국회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지켜나가기 위한 과정상 필요한 법률 문서들은 어디서? 행정부, 각 행정부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소방이나 경찰들은 전부 다 어떤 부 소속이냐면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령이 시행령으로 만든 문서고요. 또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뭘로 구성된다고요? 조, 항, 호, 목으로 또 구성이 되겠죠. 그죠? 그럼 대통령령 문서도 이 형태를 갖추어서 쭉 읽다 보면 마찬가지로 또 세부적인 사항,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뭐라고 부른다?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험 치시는 시험 범위가 뭐냐면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이 세 문서가 여러분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공서법도 공서법, 공서법 시행령, 공서법 시행규칙 이렇게 세 문서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총 12개 문서가 되겠죠. 그죠? 4개 법이니까. 그래서 그 12개 문서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거고 저하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기본 이론은 이 12개 문서를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뭐가 대통령령이고 뭐가 행안부령이고 그리고 법 내용에는 뭐가 있고 시행령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조항, 호, 목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을 쭉 지금부터 읽을 거고요. 기본법 공부를 원문을 쭉 읽을 것이고 읽다 보게 되면 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어디 있다고요? 해당 그 법 시행령 문서 안에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법을 읽다가 또는 시행령 문서를 읽다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어디 있을 거라고요? 시행규칙 문서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법 공부를 또 하다 보면 이 대통령령이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만드는 게 사실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겠죠. 실제로 이제 소방청에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안부 소속 공무원들은 뭘 모르냐면 기술적인 내용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뭐 휘도, 광도가 뭐 얼마 나와야 된다든지 발신기 설치 높이가 몇 메타가 돼야 되고
여기서 소리 나는 데시벨은 몇 데시벨 돼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문서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 중에서 기술적인 내용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문서들을 보다 보면 기술적인 문서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해요. 그럼 문서가 또 뭐가 있을 거라고요? 고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법의 종류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고시라는 문서가 있다는 걸 먼저 좀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 소방관계 법규 시험 문제에서는 고시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소방학개론 하시는 분들은 소방학개론 안에 보면은 소방시설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때 이제 나오는 고시들이 있습니다. 이게 소방 설치 기준이죠.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인 것도 다 고시라는 문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조항 호목으로 구성된 법률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건 소방청장이 소방청장령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냥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법규 시험 범위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다 보면 나오는 용어를 지금 미리 설명드리는 건데 법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에 관련된 또 세부적인 사항은 뭐라고 하냐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 시도에서 뭐 하라고요? 알아서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만드는 거? 시도의회에서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있죠, 그죠? 구의원, 군의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 시도의회에서 만드는 문서들을 시도조례라고 하고요. 법 공부를 하다 보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할 때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공부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서점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이제 민법이 됐든 형법이 됐든 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건축법도 있고요. 소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법들은 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법전책을 사시면 예전 책의 디자인은 법전책 다 펼치면 3단법이라고 해서 책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법, 가운데 시행령, 오른쪽에 시행규칙이 들어가서 법을 쭉 읽다가 1조, 2조, 3조 막 이렇게 읽다가 여기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면 그 옆에 여기 뭐가 있다고요? 그 관련 시행령 내용이 쫙 문서가 몇 조 몇 항에서 구성이 되는 디자인으로 예전에 책들이 출간이 되었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요새 이제 시중에 서점 가시면 뭐 민법이든 형법이든 법전책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뭐 종이 좀 아깝기도 하고 요새는 그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법제처라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검색 사이트처럼 위에 검색을 하도록 돼 있어요. 법제처 홈페이지 자체가.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소방기본법 이렇게 검색하시면 소방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문서가 클릭해서 볼 수 있게끔 나와집니다. 3가지 문서가. 클릭하면 PDF나 한글 파일로 다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법책이 크게 뭐 상품성이나 이게 시장성이 없는 거죠. 요새는 워낙 정보 공개가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 법으로 저희가 이제 법제처 내용을 사실 참조하셔도 되는데 제가 일단은 교재화해서 같이 한번 밑줄 그으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교재 각 법률 뒤에 보면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근데 그것들을 공부하기 전에 다음 과정에서는 각 요약 자료. 시중에 보통 그 소방관계 법규 강의용 교재들을 보면 그 요약 자료들이 실제 주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문을 한 번쯤은 공부를 하시고 나서 요약 자료를 공부하고 예상 문제 가는 과정이 맞습니다.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원문을 한번 쭉 정독하면서 중요한 부분 밑줄 그으면서 이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다. 요새 시험 문제 보게 되면 항상 문제 앞에다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따르니라고 항상 기재를 좀 넣어줘요. 출제위원들이. 그래야지 논란의 여지가 없거든요. 딱 거기서 냈다라고 이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문서도 시험 문제 조건에서 기재를 하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문 가지고서 출제인들이 시험 문제를 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수업하면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수업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교재 보기 전에 법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 요소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같이 교재 보면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제1편 법률의 구분과 소방법 종류에 보면 1장이 법률의 구분,
2장은 법률의 형식과 구성, 3장은 소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 자, 넘겨보시면 1장 법률의 구분 나옵니다. 자, 1번에 법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죠. 자,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뭐 이게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밑줄 거 없습니다. 지금 듣기만 들으시면 돼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으로서 법의 종류로는 크게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뉘며, 이 중 실정법을 우리는 이용하고 있고, 이 실정법은 다시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국내법은 다시 공법과 사법, 사회법으로 나뉠 수 있는데, 공법은 헌법, 형법, 소송법 등이 있고, 사법은 민법과 다시 상법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공부할 소방 관련 법규들은 사회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이나 사법이 아닌 거죠. 사회법으로서 노동법이나 경제법이나 혹은 뭐 건축법이나 이런 사회를 구성하는 필요 법들 중 하나입니다. 법이란 국회에서 제정하는 국가법과 시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이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시의회는 보실 필요 없죠.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법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문서 규약을 말합니다. 자, 밑에 법의 구성으로는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고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법률이 위에서 말하는 법이고, 명령이란 법을 준수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만든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법과 시행령을 지켜나가기 위해 행정부에서 만든 서식이나 양식을 다시 또 추가로 기재한 규칙이라는 문서가 있고, 이 규칙을 우리는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문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은 국회에서 제정, 이후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시행령,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시행규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조례란 단어가 이제 공부 중에 나오게 될 건데, 자, 조례란 법률 내용 중 각 지자체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들은 각 시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조례란 각 시의회에서 정하는 지방자치제의 규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 고시란 법률 내용 중 기술적 내용이나 검토가 필요할 때 행정부에서는 세부 내용을 모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재정 검토하도록 하는 문서를 말하며, 법률 내용 중 이러한 부분이 나온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모든 법률 문서는 조항, 호목으로 구성이 되며 아래 예와 같습니다. 제1조,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로 돼 있는데, 그 법률 문서를 보면 동그라미 1만 돼 있지 항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 뭐라고 읽자고요? 1항, 2항 이렇게 읽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숫자 1, 2, 3, 4가 있지 호라고 글자가 안 붙어 있습니다. 법률 원문에 보면. 읽을 때 뭐라고 하자고요? 1호, 2호 하자고요. 그 밑에 이제 가나, 다라 돼 있는 건 읽을 때 가목, 나목 이렇게 일자라는 얘기입니다. 뭐 넘겨보시면 예가 있는데 그냥 저하고 이제 법률 공부를 앞으로 할 거니까, 원문 공부할 거니까 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그냥 5페이지 2번에 보시면 뭐 시행령의 설명 나오고, 3번의 시행규칙의 설명, 4번의 고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법률의 종류들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그리고 뭐 한 개 더 추가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법 공부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좀 기본 베이스로 좀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장에 법률의 형식과 구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 부분의 얘기가 뭐냐면 법을 만드는 입법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가 어떤 법률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 자기가 법을 막 만들어 옵니다. 근데 요새 막 드라마도 나오지만은 보좌관들이 열심히 막 자료 수집해서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 법을 혼자서 입법을 시킬 수는 없고요. 여러 명의 동료 의원들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또 내면 또 이제 소위원회라고 해서 국회 내에 또 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를 하고, 그 과정상에서 이제 국회 다시 본회의 때 뭐 상정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국회의원 되실 것만 되죠. 국회의원 되실 분만 미리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이제 법률이 만들어진다라는 설명이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에 걸쳐 쭉 나오게 됩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뭐 12페이지, 그리고 13페이지부터 이제 나오는 설명이 뭐냐면 이제 그 법률에 들어가는 여러 용어들의 좀 자세한 설명을 말하고 있고요.
뭐 단위를 어떤 식으로 뭐 킬로그램을 한 글자로 킬로그램이라 쓴다. 그리고 쉼표는 언제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우리가 국어 공부할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4, 15, 16, 17페이지까지 그냥 쭉 넘어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법을 제정하실 분들은 보고 자시면 좋은 것 같고요. 법 만드실 분들은. 자, 그래서 18페이지 가게 되면 3장 나오죠. 소방법의 종류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게 1, 2, 3, 4번까지가 시험에 나올 법이고요. 기타 소방 관련 법률들이 더 많아요. 5번에 보면 다중이업소 안전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6번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련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7번에 기타 의무소방대 설치법, 소방산업 진해관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 복지기본법 해서 법률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다 소방 관련 법률들이고 다 소방청에서 보통 이 법률들 관리를 하고요. 국회의원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법률 제정이나 개정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시험 문제는 다 공부하실 게 아니고 이 중에 4가지 법, 4분법 공부를 하실 거고 또 이제 소방학과 졸업하셔가지고 경채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 2가지 법, 기본법하고 설치지법까지만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밑에다가 이제 표기한 건 그 소방 쪽이 사실은 뭐 자격증 과정에서도 보면 뭐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 이런 시험 범위들이 있어서 그 관련 채용들을 뭐 설명드리는 건데 일단 공무원 시험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4가지 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편 관련된 수업 내용은 마무리 짓고요. 바로 이번 시간 좀 이어서 소방기본법 첫 시간 공부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편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제일 처음 1장 소방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공부고요.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나올 것들을 체크하실 건데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교재에다가 제가 필기하는 걸 주로 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따로 연습장 하셔 노트화를 하실 필요는 없고 교재에다가 밑줄 긋고 별표하라고 별표하고 그럼 교재 위에다가 제가 뭐 쓰세요 하면 그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따로 이제 필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한 페이지 정도 나올 만한 내용들은 제가 판삼에서 한번 필기해 놓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연습장 같은 곳에다가 그냥 롯데 한번 기재 쭉 하셔가지고 나중에 포스트잇에다가 조금 옮겨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는 그 정도로 해서 굳이 따로 노트를 만드실 필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2편이 이제 기본법인데 기본법 이론 수업이 다 끝나면 뒤에 교재 뒤에 예상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상 문제 풀이는 아마 다음 과정 할 때 각 편의 요약 자료집을 제가 나눠드리고 또 홈페이지 자료실 올려놓고 그 요약 자료를 보면서 수업 진행하고 예상 문제 풀이를 할 때 그때는 이제 예상 문제를 볼 때 그 요약 자료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라서 굳이 이 법규 내용은 지금 본 수업 때 그냥 충실하게 좀 수업 들어보시면서 밑줄 그어보고 한번 잘 들어보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한 번 정도는 강의를 보시는 거 말고 듣는 위주로 잘 듣는 위주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 처음에 OT 때 말씀드렸었지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실 때 간절함을 가지고 뭐 저는 여러분을 합격시켰다는 간절함,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번에 한 번에 그냥 합격하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에 좀 사실 공부해봤을 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또 해보시면 또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소방법에 재미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 꾸준함인데 그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되면 여러분께 사실 공채하시는 분들은 국어, 영어, 한국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요. 학계론 복귀도 하셔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과목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주중 하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중에 하루 정도는 복규 공부를 진행하시고 또 하루는 학계론 하시고 나머지 3일은 당연히 국어, 영어, 한국사. 그럼 남은 이제 주말 남잖아요. 주말은 국어, 영어, 한국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뭐 복규하고 학계론을 더 하실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카리큘럼만 따라와 주시면 매주 하루씩 공부만 하시면 아마 충분히 점수가 90점 이상, 제가 봤을 때 90점 이상 목표가 한두 개 틀리는 걸로 그렇게 목표 잡고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기본법 제1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제1장 총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장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몇 개 조들을 묶어서 한 챕터화 시킨 건데요. 장이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조항, 호목이 중요합니다. 제1조, 목적 나오죠.
모든 법률 문서들은 그게 고시가 됐든 시도조례가 됐든 법이 됐든 시행령 시행규칙이든 모든 법문서들은 제일 첫 조가 무조건 목적입니다. 이 문서를 만든 이유. 그 중에서도 항상 우리 시험에 나오는 네 가지 법의 제1조 목적은 뭐예요? 문제 첫 순입니다. 문제 1순위. 그래서 이제 다음 보기 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빈칸에서 그 목적을 딱 써놓고 빈칸 넣기 안에 중간에 뭐 들어가는지 이런 문제는 기본 문제입니다. 이건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사실은 이 기본법 목적은 그 면접할 때 소방관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 부분은. 그래서 이건 조금 체크를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 밑줄 그어놓을까요? 예방 체크하시고요. 경계, 또 밑줄 그어놓고 하거나 진압, 또 밑줄 그어놓겠습니다.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도 밑줄 그어놓을게요.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그 다음 줄은 쭉 그어놓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 줄은 쭉 한번 그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복리 증진이잖아요. 시험 문제의 과거의 형태 문제 보면은 복지 증진이라고 시험 낸 적이 있거든요. 틀린 말이죠. 복리 증진입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위줄 꺼놓고 그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이 나와요. 5가지. 이 5가지 활동이 결국 누가 하는 거죠? 이 5가지 활동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소방관들이 하는 거죠. 소방 공무원들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법 뭐냐면 소방 공무원들의 소방 활동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으로는 뭐 하겠다고요?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입니다. 자, 그럼 이때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 밑에다가 최종적인 목적 이렇게 한번 쓰고요. 최종적인 목적 이렇게 한번 쓰시면 되고요. 시험에 항상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최종 목적이에요. 한번 쓰시고 밑줄 밑에다가 그다음 그 위에 아까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체크했잖아요. 그죠? 그 5가지가 뭐냐면 수단이라고 합니다. 수단. 위에다가 수단이라고 한번 쓸까요? 그냥 공란에다가 수단. 수단이 5가지라고요.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요게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뭐다? 수단이다. 이렇게 한번 구분하셔가지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시험 문제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이 빈칸 들어가는 거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 안에 들어갈 용어 이런 부분들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냥 통으로 좀 외우고 가시기 좋습니다. 헌법처럼. 예. 제2조 정의 보도록 하죠. 또 모든 법률 문서들은 항상 1조가 목적이면 2조는 무조건 용어정의입니다. 2조 용어정의. 그래서 또 시험에 단골 문제죠. 제일 처음 나오기 때문에 목적 나오고 용어정의 문제는 너무나 기본 문제입니다.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 1번에 소방대상물 밑줄 그어놓고요. 밑줄 소방대상물 밑줄 그어놓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제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한 대상물들을 말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건축물 나오죠. 자, 건축물 밑줄 그어놓고요. 건축물 밑줄 그어놓고요. 그 위에 화살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요걸 우리가 이제 그 위에다가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한번 쓸게요. 자, 소방 대상물이란 일단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건축물들 분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건축물은 나중에 우리가 그 설치지법 3번째 법입니다. 설치지법 가게 되면 건축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건축물의 종류. 그 종류들에 보게 되면 어떤 건축물에 사용하는 용도들 나오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해요. 그럼 요건 나중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대상물들을 묶어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고 이걸 건축물을 예로 부른다라는 거죠. 그럼 특정 소방 대상물보다 좀 더 큰 범위의 용어가 뭐라고요? 소방 대상물. 요건 작은 범위란 얘기입니다. 소방 대상물 안에 포함되는. 그다음에서 차량도 들어가죠. 분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차량은 현재 법이 소방 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닌 거예요. 그냥 소방 대상물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선박 들어가죠. 근데 가로 열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 한 문제인데 선박법 1조 2 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자 여기 밑줄 그어놓겠습니다.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 거기까지 밑줄 쫙 그어놓고요.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 밑줄 그어놓고 그 위에다가 운항 중인 선박은 X다. 이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여서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항구를 벗어나서 이제 해안으로 이제 운항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육지에 있는 소방력. 우리가 이제 소방관이 되게 되면 육지의 소방력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방 비행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방 헬기는 있어야. 근데 소방 헬기는 어차피 연료 공급하면은 한번 출동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정도면 연료 다 소비가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항 중인 배에서 화재가 난 건 육지 소방력이 불을 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죠? 선박이 뭐가 됐을 때 항구에 정박해서 불이 나게 되면 육지 소방력이 끌 수가 있지만 그게 운항하게 되면 육지에 있는 소방력이 불을 끌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선박 건조 구조물 그리고 산림도 그리고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전체 다 불날 수 있는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겠다? 소방대상물이라고 한다. 그 중에 건축물은 뭐라고 하고요? 특정 소방대상물 그리고 항구에 메어둔 선박 요거 밑줄 꺼놨잖아요. 그래서 운항 중인 선박은 X다. 그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관계지역 또 밑줄 한번 꺼놓고요.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즉 소방관들이 하는 활동이 필요한 지역을 관계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올 문제는 아니에요. 밑줄 한번 꺼놨긴 했지만 관계지역은 그냥 불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3번에 관계인 밑줄 꺼놓고요. 이건 너무나 기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자, 관계인 밑줄 꺼놓고 옆에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체크하시고요. 관리자 체크하셔야 되고 점유자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외우실 때 관계인은 누굴 말하냐면 소관점이라고 외워요. 앞으로 제가 수업 중에 많이 여쭤볼 건데 관계인이란 건 뭐다? 소관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입니다. 그럼 건물이 있으면 건물주가 있잖아요. 그게 소유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라고 하는 게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록된 사람, 빌딩 관리하는 사람, 뭐 주차직원, 직원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이라고 하는 게 점유자. 점유자가 이제 세입자들이나 그죠? 예, 그 건물에 실제 들어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관점. 그래서 어떤 화재가 나서 관계인 조사하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소관점 3명을 불러들여서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죠. 용어 아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4번에 소방본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제 칠판 잠깐 보고 그 필기를 한번 노트에다가 하신 다음에 옆에다가 붙여놓으면 좋은 내용들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소방에서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 소방에서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소방에서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 전국에 한 명 있는 사람. 그게 소방청장입니다. 사실 소방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그 윗부분은 이제 행안부 장관이 되는 거고 또 그 위는 대통령이 될 건데 그 위는 또 국민인 거죠. 그죠? 자, 일단은 소방이 제일 높은 사람이 뭐라고 한다? 소방청이 개청이 됐고 2017년도 7월 달에 개청되면서 소방청으로 개청되고 소방청장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전국에 한 명.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냐면 소방본부장들이 돼요. 근데 소방본부장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시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뭐가 있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요 시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들을 말합니다. 일반 작은 시들 말고요. 특별시, 광역시급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서울 소방본부가 있고요. 부산 소방본부가 있고 대구 소방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도라고 하니까 결국 뭐가 돼요? 경기 소방본부가 있고 경남 소방본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큰 시, 특별시, 도 개념으로 본부가 있고요. 그 본부의 장을 누구라고 한다? 소방본부장이라고 해요. 그럼 소방본부장은 시도에 한 명씩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아래쪽에 이제 레벨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방서장입니다. 소방서장. 그러면 그 시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군,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작은 시가 있습니다. 작은 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라고 하는 개념은 특별시에 소속된 구들이 있죠.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게 양천구, 구로구 있잖아요. 그게 보면 소방서가 있습니다. 구마다. 구로 소방서, 뭐 영등포 소방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지방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뭐 해운대구가 있으면 해운대 소방서 이렇게 이제 서급들이 있어요. 본부 아래쪽으로 뭐가 있다고요? 서가 있다고요. 굉장히 큰 건물.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도 아래쪽으로 뭐가 있는 거고요? 도 아래로 군 또는 시들이 있습니다. 요 시가 이제 좀 작은 시들을 말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안양시, 광명시, 특별시나 자치시가 아닌 시들이 있죠, 그죠? 그 시급으로 뭐가 있냐면 소방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군, 그리고 작은 시 개념으로 소방서들이 있고 거기 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방서장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119 안전센터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일명 센터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 개념이 이제 뭐냐면 면, 동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 소방서 아래쪽으로 뭐가 있다고요? 동이 있죠, 동. 그리고 군시 아래쪽으로 읍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로 해서 각 센터들이 구성이 돼 있고 거기 119 안전센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방은 이 레벨로 일단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소방관이 되게 되면 제일 처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방사라고 해요. 소방사. 제일 처음 이제 9급이죠. 소방사입니다. 그 위로 교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교장이에요. 사교장. 예. 뭐 댄스하는 것 말고 사교장. 그 위로 이제 위, 경, 령,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그리고 이제 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그리고 소방총감으로 구성이 되고요. 현재 소방총감이 소방청장입니다. 전국에 1명.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은 군대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돼요. 소위, 중위, 대위. 요게 이제 소령, 중령, 대령 이제 스타 달기 전이고요. 요게 이제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이런 개념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국의 총감은 몇 명? 1명. 그 다음에 정감이나 이 감들이 여기 있는 본부장급으로 보통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준감 개념은 보통 이 본부 안에 보면 또 행정부장, 무슨 부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원투 개념으로, 넘버 원투 개념으로 보통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방서장 개념이 보통 소방정쯤 돼요. 소방정 개념들이 보통 서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위경령을 우리가 보통 위경령정을 소방간부라고 합니다. 소방간부. 그래서 이제 사교장, 위경령정. 그리고 근데 이제 센터장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통 소방경 정도 이렇게 해서 센터장으로 보통 들어가시게 돼요. 그 안에 이제 각 센터 안에도 소방 공무원들이 있고 서에도 있고 본부에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레벨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걸 미리 좀 알고 공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4번에 소방본부장 용어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방본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서장은 뭐가 될 거라고요? 이제 소방서장은 구, 군, 그리고 작은 시 개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5번에 소방대란 단어가 나와요.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제거법 위반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강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 문제 3가지. 소방대란 묶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무소방원 밑줄 꼽을까요? 가의 소방공무원, 나의 의무소방원, 그리고 다번에 의용소방대원 3명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소방대라고 부른다는 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공란에다가 자체 소방대원 X 이렇게 한번 쓰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기에 보통 그리고 자위 소방대원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런 보기들은 X입니다. X. 소방대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한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에서 의용소방대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소방공무원들이 그 지역 의용소방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까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겠다고요? 소방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6번에 소방대장이란 그 무리를 이끄는 자란 뜻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레벨 체계에 소방대장은 없죠. 그죠? 이 소방대장은 뭐냐면 만약 서울시 구로구 무슨 동에서 이제 뭐 구로 1동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거기 있는 구로 1동 119 센터가 출발을 합니다. 지령을 받고. 그럼 처음에 출동할 때 될 때 그 화재 진압 팀이 딱 구성이 될 거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현장 지휘 차량이 있고요. 구급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소방차, 뭐 사다리 소방차기 출동을 쭉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전체 출동하는 이 무리를 뭐라고 하겠다고요? 소방대. 그럼 이 무리를 이끄는 리더를 누구라고 하겠다고요? 소방대장이라고 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소방대장은 화재가 규모가 크면 예전에 서울 남대문 화재 사건 났을 때는 서울소방본부장이 소방대장이었었어요.
그래서 화재 규모에 맞춰 가지고 뭐가 있을 거라고요. 그 전체 진압팀에 리더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 사람을 묶어서 뭐라고 하겠다. 소방대장이라고 그냥 그때그때 부릅니다. 그럼 앞으로 법률 공부할 때 소방대장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뭐가 됐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그때 소방대장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다라는 걸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에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뭐 서장이 될 수 있고 본부장 될 수 있고요. 119 센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등 화재 재난 재해 급박 위반 상황이 발생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 뭐 소방 대상물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뭐 운항 중인 선박을 보기에 넣는다든지 아닌 거 찾는 문제에서, 그다음에 이제 소방대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때 보기에 이제 자체 소방대가 나온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앞으로 이제 수업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문을 지금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밑줄 꺼가면서 중요하게 체크하고 제가 그때마다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말씀 좀 드릴 거니까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3조죠. 이제 시작한 거라서요. 3조 같이 또 읽어보면서 밑줄 꺼면서 공부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